그럼 과연 이번 CPI 가중치 변경이 어떻게든 CPI가 낮게 나와야 이제 연준이 긴축을 빨리 끝내고 올해 연말이라도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라는 그런 유동성 중독자들에게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일단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제가 좀 뚱뚱하다 보니까 자꾸 비만을 이제 인플레이션에다 예를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몸무게,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지방간 수치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비중이 큰 몸무게, 이쪽 가중치가 더 늘어났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또 뭐 뼈 무게도 다르고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비만이 아닌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마른 비만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비중을 최대한 적게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비중을 갑자기 늘린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부동산 요 주거비가 사람으로 치면은 몸무게죠. 뭐 하여튼 그럼 더더욱 이제 외형적인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비만 관리를 하겠다는 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우선 여기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은 미국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이 중에서 10년물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단기물보다. 다음 패드워치에서 이제 이번에 오는 3월 FOMC가 3월 22일인데 이때 금리 인상 확률이 보니까 기존 0.25%포인트가 거의 98%까지 지난주 갔던 게 주말에 갑자기 90% 겨우 턱걸이까지 팍 내려왔고, 대신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사실 지난주 초반만 해도 빵 퍼센트였는데 지금 10% 가까이 두 자릿수로 거의 치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5월 FOMC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은 전날 70% 초반대에서 70% 후반대로 역시 이 확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슬슬 이제 CPI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가 하우스들의 반응은 먼저 BMO 캐피탈이 올해 2023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이번에 4.2%로 상향 조정한다면서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당연히 부담을 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UBS는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일시적 하락에 대해서 한마디로 페이크 같다고. 와, 진짜 그 어떤 신용과 신뢰가 최우선인 금융시장에서 페이크라는 단어가 갖는 파급력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글로벌 금융사에서, 그것도 전 세계 부자들이 다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스위스계 금융사에서 이런 페이크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는 여전히 인플레 상승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더 길게 연장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 에리언 있죠. 이분은 세계 최대 채권 투자 펀드 핌코의 그 창립자 겸 경제학자인데, 그리고 이 코털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자부심이 우리 김은국 형님급으로 높은 그런 분인데, 주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리바운딩, 그러니까 재반등할 가능성이 75%, 즉 4분의 3 정도 된다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로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연준이 요걸 때려잡는 과정에서 경제를 크러쉬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를 아작내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것이고, 그래도 굳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 아마 경제가 그 중간에 크러쉬드, 뭉개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흔히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을 비만,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을 다이어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연준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노리고 있잖아요. 아니, 인플레이션 작년 9% 갔던 게 지금 6%까지 내려왔는데 아직 멀었다고 결국 2%까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다이어트로 치면은 사람 몸무게 90kg 나갔던 사람을 2년 만에 몸무게 20kg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 뭐 가능은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죽기 살기로. 정말 앞에 얘기한 대로 크러쉬를 하면은 뭐 90kg에서 20kg로 몸무게가 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얼굴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죠. 만약에 얼굴도 팽팽한 상태에서 몸무게가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이제 그 조영구, 그리고 정준하 이런 분들이죠. 다음 이제 바클레이즈는 올해 들어서 강세장의 배경이 1월 당시에는 뭐였냐면은 연준이 3월을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이런 시나리오. 그러다가 2월장에서는 이제 추가 상승 랠리가 나왔던 배경이 연준이 5월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끝으로 이제 드디어 금리는 동결에 들어가고, 대신에 올해 연말에 다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이라는 이런 거였는데, 이거 다 틀렸다. 바클레이즈의 하우스 뷰는 연준이 6월 FOMC에서도 또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고,
결국 상반기에만 0.75%포인트 금리 인상 나와가지고 기준금리가 5.5%에 도달하는 여기에 자기네 하우스뷰가 기울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제 발렌타인데이랑 미국 1월 CPI 발표가 있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해줄 그 비빌 언덕은 또 중국입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화요일 밤에 미국 CPI 완전 진짜 천정부지로 개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뉴욕 증시 완전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아침 이제 개장 때 그것 때문에 같이 개파락 출발했다. 그러다가도 만약에 오전 10시 반에 중국 홍콩 증시만 반등 시계 나오면은 바로 우리 그것 따라서 똑같이 좀 반등 동조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것도 조금 분위기가 현재 좋지는 않습니다. 주말에 이번에는 미국령 알라스카에 또 하나의 중국발 추정 스파이 풍선이 날아와가지고 미 공군이 이걸 또 격추를 했고요. 또 이번에는 캐나다에도 중국 스파이 풍선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캐나다 공군도 또 슈링 다운 쏴서 떨어뜨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길이가 61m에 중량이 900kg짜리 거의 항공기급이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여기 폭탄 실으면 진짜 폭격기 되는 거고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펜타곤발 성명을 통해 가지고 중국 스파이 풍선은 중국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첩보작전용 군사용품이 맞다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새로 선출된 공화당 출신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내가 이거 관련해서 대만 방문을 고려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스파이 풍선 때문에 공화당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고려한다는 이런 발표는 거의 뭐 황정음 씨 그 영상에다가 김용준 힘내라 뭐 이런 악플 쓰는 거의 그런 급의 이거 도발 아닌가요? 근데 또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러시아가 이제 2월 24일이 되면은 러우 전쟁 발발 1주년 기념일인데 그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을 지시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의 심리를 교란시키거나 혹은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차원에서 스파이 풍선을 쏜 거라고 보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지난주 우리 K 증시 가장 화제의 종목이 바로 SM 엔터였잖아요. 하여튼 이수만 형님이 거의 그동안 무슨 백종원이 맛집 탐방 가서 하듯이 연락에 여기저기 간만 보고 침 다 묻히고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자꾸 내가 말한 양념 넣으라고 막 훈수 두고 막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 CJ, 카카오 전부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미 작년에.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도 그 이수만 형님 조카랑 뭐 경영진이 짜고 이수만 형님 이제 디스하니까 결국 이수만 형님이 혼자 남는 건가? 그랬다가 미국에서 갑자기 팔에 기부스를 하고서 급귀국을 했어요. 뭐 벽을 때렸든지 아니면 진짜 뭘 했든지. 근데 갑자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공개 매수로 SM 지분 인수하고 경영 참여하겠다고 나선 거죠. 물론 아직 하이브랑 SM이 확실히 뭐 합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이제 SM이랑 하이브가 한편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가 한편 이렇게 2대2 대결이 펼쳐질 모양새인데 근데 참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이제 여기서 주주 행동주의 차원으로 이제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실들이 막 있는데 뭐 결국은 이수만 형님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다 뭐 이런 거 같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딸을 출가시키는데 이제 그 조건이 결혼하고도 계속 아빠하고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 전하고 똑같이 내 딸 월급에서 10% 정도 용돈으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다들 알지 않냐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니네 집 안방은 항상 비워둬라. 내가 언제든지 니네 집에 가면은 내가 그 안방에서 자야 된다. 뭐 이런 격이라고 뭐 이제 봐야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이브가 SM을 합병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엔터 그룹이 생겨나는 거고요. 또 이제 하이브 대주주가 그 현금 부자 두나무랑 뭐 방시혁 의장 개인 지분도 또 여기 워낙 크고 그러니까 뭐 이사회에서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반대편 카카오에서는 이번에 이제 SM 합쳐가지고 카카오 엔터를 또 상장을 하면은 여기 또 주특기가 이제 종이장사니까 SM 지분
매입한다고 뭐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보다 좀 더 돈 써도 그까이 거 뭐 카카오엔터 상장해가지고 주식 발행하면은 몇 조는 그냥 뽑아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카카오도 뭐 대주주가 중국 텐센트하고 사우디 빈살만이니까 우리도 뭐 이기기만 한다면은 뭐 총알은 지금 뭐 안 아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번 이 어떤 어항 속 매기 효과로 우리 K엔터 종목들 전반에 외국인들 이제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고요. 뭐 큐브엔터 이런 쪽이 이제 다음 타자로 또 떠오르는데 사실 카카오 입장에서는 SM을 하이브한테 뺏기고 큐브엔터를 먹으면은 그야말로 이 파레트만한 이따만한 허쉬 초콜릿 큰 거 다른 애한테 뺏기고 ABC 초콜릿 하나를 그냥 먹는 거니까 기분이 더럽겠죠. 뭐. 아 그리고 지금 SBS 콘텐츠 허브 이쪽도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런 찌라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SM 매각을 둘러싼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을 보면서 결국은 또 종이 장사가 최고다 이런 그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어떤 가수가 떠가지고 앨범 몇 장 팔고 해외 콘서트 수입 얼마 내고 그다음에 뭐 명품 앰버서더로 막 추대돼가지고 광고 수익 올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막 홍보하고 결국 이런 게 다 레버리지로 그 사주들 대주주들 종이 장사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K-팝 발전하고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지금의 그 엔터업계 M&A 트렌드에 가장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게 바로 예전에 그 B 소속사 제이튠 엔터 그 사례였다고 저는 봐요. 당시에 가수 B가 이제 JYP랑 계약 끝나고 이제 잠깐 이제 무소속 신분일 때 그때 이제 제이튠이라는 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세이텍이라는 휴대폰 부품 제조사 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을 보니까 그 제이튠이 그 제이튠 엔터하고 이름이 같은 제이튠 어쩌고 다른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이텍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서 B랑 전속 계약을 하기도 전에 투자자 모집하는 과정에서 B하고 150억 계약한다는 뭐 공증이었나 각서였나 그것만 가지고 이제 비상장 주식을 찍어내가지고 투자자들 자금을 모집한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제이튠 엔터가 뭐 자기네 소속 연예인이 B 말고도 뭐 블락비랑 뭐 그룹하고 가수 몇 명 더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른 제이튠 소속이었어요. 제이튠 엔터하고 이름만 비슷한데 딴 회사였어. 그래서 하여튼 결말은 가수 B가 이 제이튠 엔터 주식도 나중에 다 팔았고 대신에 그 제이튠 엔터 지분을 JYP가 또 인수하면서 그 지금 있는 JYP 우회 상장의 휘어클 이걸로 하여튼 또 대주주는 바뀌면서 돈 땡기고 그렇게 이제 끝이 났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저의 친정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각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놨는데 제일 반가운 우리 삼성전자 목표가 87,000원에 투자 의견 매수 유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목표가 123,000원에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 그 다음에 SK텔레콤 목표가 69,000원 세게 불렀네요. 투자 의견은 매수.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공매도 지령 같아요. 롯데쇼핑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 79,000원. 금호석유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 매도에 목표가 115,000원. 다음 이제 노무라에서도 K 업종 대표주들 투자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CT하고 결정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먼저 CT가 후려쳤던 롯데쇼핑에 대해서 노무라는 목표가를 기존 86,000원에서 101,000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중립. 다음 이제 CT가 69,000원까지 보고 매수하라는 SK텔레콤을 노무라에서는 목표가를 기존 67,000원에서 이번에 5만원으로 완전 후려쳐버리고 투자 의견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이어서 노무라에서는 국내 유통주 대장주 신세계의 목표가를 기존 21만 4천원에서 23만 2천원으로 상향했고 투자 의견은 중립.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목표가를 기존 3만원에서 3만 2천원으로 상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노무라가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조선해양을 기존 7만 6천원 투자 의견 중립에서 목표가를 이번에 1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역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목표가 11만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다음 외국계 리포트는 제프린스 앤 코. 이 제프리즈가 우리한테는 좀 이름이 생소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랭킹 7위 금융사고요. 여기서 주말에 AP 리전 역시 이제 아태 투자 전략을 공개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K 증시 적극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올해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미국 금리의 정점 통과, 그리고 중국 경제 리오프닝, 이 세 가지 테마가 이머징 마켓 GDP 성장하고 수익에 큰 부양 요인이 될 거라고 하면서 한국은 작년 이제 무역 수지랑 외국인 탈출로 주식시장에서의 고통을 시간 보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국도 정점에 도달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거는 뭐 기뻐해야 될 일인가 모르겠는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물가의 냉각수 역할을 한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 인도네시아 여기 3개 국가가 현재 좋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투자하기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향후 12달 동안 주식하고 원화, 그리고 프락시 채권을 매수하라는데 보통 프락시 채권은 단기물 국채가 많이 꼽히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런던 고란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 마감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이슈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만약에 블랙 먼데이가 찾아온다면 이거를 흑미밥 내지는 짜장면으로 봐도 될지에 대해서 토탈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